자,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자폐 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인데요. 이 아동은 일관되게 가해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사건 이야기 황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체포놀이를 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아이들끼리 놀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다쳤나 봐요. 네. 어떤 폭행 사건이었는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발달장애의 일부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저는 A초등학교 3학년 땡반의 B 아동의 어머니입니다. 라는 글로 한 학부모가 인터넷 블로그에 글을 게재합니다. 글을 올렸군요. 네, 그런데 사진까지 올렸네요. 네,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든 사진까지 게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부모는 아이가 부부 2명으로부터 체포놀이로 위장된 그 폭행에 수시로 노출이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체포놀이란 친구들 중 한 명은 체포된 범인처럼 꾸며 뒤로 두 손을 잡고 목은 뒤로 젖힌 뒤에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조금 끔찍한 놀이입니다. 아니 애들이 왜 이런 놀이를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그러지 서로 때리고 묶고 이런 걸 애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놀이에서 이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은 항상 범인만 했고 이 범인이 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인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이야기하자 이 가해 학생들이 또 보복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정강이를 차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기 부분을 잡아 뜯는 등 성적 학대도 있었다는 것이 이 부모의 그렇습니까? 주장입니다. 예. 근데 이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가 쓰는 이 호소문 내용과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 부모 입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피해 어머니 호소문은 그 학생이 끊임없이 가해 학생을 지목하고 있고 정확히 그 가해 학생들은 강제로 전학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의 부모 입장을 보면 아이가 때리거나 꼬집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학교에서 두어 번 정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이 없다.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도 목격자가 없으므로 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5년도 종업식까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뭐 특별한 교육 2시간을 이수하게 하는 등 굉장히 좀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우리 사진을 보면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체 주요 부위까지 지금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사진을 어머니가 직접 저렇게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는 저런 가해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법적 처리가 진행이 됩니까? 어린이의 경우에도 어떤 그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됐을 때는 그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이 또 이제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가해자예요. 가해 어린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49살 정도거든요. 우리 지금 형사법상 만 14살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고 그래서 일종의 그 행위 무능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지 않아요. 14살 이상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하고 10살부터 14살까지는 소위 범죄와 연관됐을 때 촉법 소년이다 이래서 재판부가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합니다. 비행 정도를 보고 또 가정에서 얼마나 얘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을 봐서 이제 5호 처분까지는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6호 처분부터는 보호, 감호, 위탁 이런 결정을 내려요. 어떻든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지금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는 힘들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모들에게 민사소송으로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해서 그 피해 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자폐 증세를 앓고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걸 앓고 있다 해서 이제 과연 정확하게 지목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아동 심리학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가벼운 자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뭐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전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이제 뭐 둘러대는 능력이라든지 뭐 남을 속이거나 이런 어떤 그런 능력이 오히려 더 부족해요. 그렇지만 또 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언제 나한테 가해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은 자폐증 아이들도 정확히 다 기억을 하고 일관되게 특히 말하는 데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있는 사실 그대로 기억해서 얘기를 아마 할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현재 이렇게 예. 두 부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사팀을 꾸려서 해당 학교의 진상조사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맞은 학생이 나를 누가 때렸다 하는 어떤 그런 걸 분명히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을 해서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배상 분명하게 하고 재발 방지 처리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황수현 기자, 다른 아동 폭행 소식 하나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얘기인지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일은 지난 5월 29일 창원 시내 한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동그라미 안에 보면 아이가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게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지금 어린이집에서 마술쇼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3살 어린이가 그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지 않고 돌아다니자 예. 해당 보육교사가 3살 어린이를 의자에 앉혀 포대기로 묶어놓고 40분간 방치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발로 이렇게 미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네, 이 해당 영상이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왔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착수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영상을 봤던 부모의 심정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방이 안 좋죠. 이해가 안 되고 나가지 않겠지.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거기 안 보내니까 집에 있으니까 애가 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상태는 뭐 변비도 심하고 애도 뭐 살도 안 쪄가지고 말라가지고 있고 지금은 살도 많이 찌고 애도 많이 밝아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사과를 뭐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자기는 다 뭐 변명이고 핑계고 정말 바빠서 이런 일 위해서도 못 풀어줬다 뭐 이런 거짓말을 계속한 변명이고 원장은요 나는 잘 몰랐다고 자기들 왜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지 인식을 잘 못해요. 그 질문을 좀 해보면 3세면은 몇 번 정도 방치했을 때 아동 뭐 무관심이라든지 방치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있는데 그거 질문을 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니 애들이 좀 말 좀 안 들을 수 있죠.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인데 지금 다른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지금 묶어놓고 이렇게 의자에 앉혀놓은 거잖아요. 예. 예. 지금 뭐 얼마 전에는 또 초등학교 애에게 양말을 입에 물려가지고 또 예. 불세운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논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목적의 체벌, 교육 목적의 어떤 벌을 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느냐. 이게 이제 수많은 판례들이 쌓여서 앞으로 하나 이제 결정될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 아무리 교육 목적이라 하더라도 40분간이나 저런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아이, 정말 아직 변별력이 전혀 없는 아이를 묶어놓고 40분 동안이나 고통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학도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분들은 어떻게 처벌받는지 혹시 취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선 경찰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 등 3명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도 묵과한 보육교사와 간호사 10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할 구청이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께서 지적한 대로 좀 더 엄격하게 처벌도 이루어져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